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공개합니다. 아, 이분은 얼굴 보니까 저는 알겠네요.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얼마 전 났죠. 네네네. 네. 자, 얼굴에 큰 멍이 든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70대 여성 시에 샤오전인데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시에 샤오전 할머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거기 중국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의 할머니는 눈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아휴, 정말. 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맞은 것도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넘어지다가 저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지 가늠이 채되지 않는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예?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땐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휘두른 막대기에 흠씬 두들겨 맞은 남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Khối băng nó khui con trâu luôn, trâu chết, khui băng rồi nói đó. Ngon đây à, khối băng nó khui con trâu luôn, trâu chết. 길 가던 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건 살인 미수예요. 진짜 살인 미수. 진짜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정당방위예요, 저건 진짜. 상식적으로 저 할머니가 뭐 손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었다 한들 저 한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이랑 싸우는 게 그게 70대 할머니와 30대 70대 할머니인데 지금 저 할머니는 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구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면은 저거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또 들어가요. 또 고소하지. 네. 맞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치.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 젠킨스는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기 직전 이미 83세 베트남계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시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것 역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인종차별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 할머니가 반격 못할 줄 알고 폭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전에도 반격할 줄 알면 고령자만 공격하자? 네, 그전에도 80대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니까 저 사람은 좀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비겁한 짓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인종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팟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탓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수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아니,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53년 동안 쌓여있던 딴아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사를 저격하며 동창 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복수에 자신의 인생을 건 모모. 2013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파수루안 한 여성이 이웃집에 살던 40대 남성 야신 파딜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에휴. 그러나 동네 시끄럽게 일 키우지 말고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협의해보게. 진짜 무책임하다. 당시 마을 장로들이 나서 사건 중재에 나서며 해당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아유, 어르신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셨어야죠. 저건 동네가 시끄러워져야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니,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 한 마을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덮으면 계속해서 지내라는 겁니까? 뭡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뒤인 2019년 12월 16일 파딜라가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던 중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피해 여성이 결국 6년 뒤에 복수한 거 아닙니까? 사건 바로 다음 날 파딜라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범인. 그는 6년 전 파딜라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아닌 그녀의 18살 된 아들 마울루드 리안토였습니다. 아이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건 아니란다. 18살이면 이제 뭐 미래가 창창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어른 되기도 전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을 장로들이 저 애를 살인자로 만든 거죠. 그렇지. 그 장로들이 쉬쉬한 게 최악의 단초였네요. 사건에. 그렇습니다. 6년 전 엄마가 이웃집 남성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리안토. 당시 소년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는데요. 범인은 처벌받지 않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웃에 그대로 살고 있고 야, 오히려 피해자인 엄마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본 소년.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소년은 칼을 갈며 오직 복수의 기회를 엿봤던 겁니다. 그 골든타임에 제때에 제대로 단죄만 됐어도 그렇죠. 저 소년이 저렇게 살인자가 됐겠냔 말이에요. 6년 동안 복수 생각하면서 지옥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6년도 지옥이었을 거고 그렇지. 저 학생의 미래도 정말 어두울 것 같고 근데 불쌍한- 너무 이해는 되죠. 이해는 가죠. 그리고 2019년 18살이 된 리안토는 드디어 자신의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고요. 약 한 달간 파딜라의 동선을 살핀 뒤 그를 기습해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된 리안토는요. 6년간 복수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그 괴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요. 그러니까 복수만 꿈꾸며 살다 보니까 이제 복수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은 사실 뭐 미래가 창창한 나이인데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복수는 정말 진정한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를 부르는 복수. 지난해 1월 31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마을에서 무려 20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인질극이 발생했는데요. 이 인질범은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 수바시 바타. 그는 자신의 1살 배기 딸의 생일 파티를 연다는 핑계로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바탐의 아내와 1살 배기 딸도 지하실에 함께 감금됐는데요. 자기 딸은 또 왜 감금해? 진짜 동네 애들은 왜 감금하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바탐의 집을 찾아가 제발 아이들을 내보내달라며 사정했지만 바탐은 오히려 그들에게 총까지 겨눴고요. 이에 경찰과 테러 대응팀 요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바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아이들을 당장 풀어줘! 내 말 먼저 들어. 안 그러면 다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사람이 뭔가 동네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같네. 그래서 그 집안의 아이들을 다 그게 인질로 동네 삼았다. 애들을 전부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범 바탐의 요구사항은 지역 대표 의원과의 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다고? 바탐은 과거 마을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살인 사건에 연루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10년간 수감 생활한 게 정말 억울하다면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그게 이 애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뭘 한 건 아니니까. 도구로 삼은 거죠, 그냥. 바탐의 요구대로 해당 지역 의원이 찾아와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요. 협상에 실패. 심지어 바탐이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경찰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질로 잡힌 아이들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자 경찰은 바탐을 사살. 10시간가량의 인질극이 마무리되며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다 나오네요, 하나씩. 아, 애들 트라우마 생기겠다. 자, 근데 가슴 아픈 사연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바탐의 인질극에 분노한 주민들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어머, 제발. 안 해? 자, 아이들의 부모는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탐의 아내 루비에게 돌을 던지고 집단 구타. 그렇게 아내 루비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애는 어떻게 해? 저긴 너무 비극이다. 모모모가 되고 싶었던 범죄자. 과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제이슨 버드로우. 그런데 지난 2월 그가 교도소에서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며 교정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죄지어서 들어간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방 재소자 로저 키베. 두 사람은 평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왜 근데? 모든 건 7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인자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랬습니다. 제이슨이 살해한 로저 키베는 7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연쇄살인마.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처참하게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로요. 1991년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교도소에서 로저에 관한 다큐를 시청한 뒤 그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 마치 자신이 히어로가 된 마냥 그를 처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게 됐고요. 약 3개월 동안 로저와 같은 방에 수감되길 바라며 호시탐탐 그를 죽일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같은 방에 수감되자 제이슨은 과거 로저의 살인 수법대로 그를 목 졸라 살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둠의 예술이라며 정당화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저건 살인으로 처단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자기도 뭐 경제를 짓고 들어가지고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약간 영웅심리에 빠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와. 한편 연쇄살인마를 죽인 또 다른 살인마 제이슨의 범행이 알려지자 당신은 영화 속 히어로가 아니다. 우쭐대지 마라. 라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요. 잘못된 정의를 실현하려 한 제이슨은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사형이나 추가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 사이다다 통쾌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은 큰 논란이 옵니다, 사회에. 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죠. 이것이 저지른 광란의 복수살인극. 지난해 10월 21일 아르헨티나 북서부 산 미겔 데 쿠투만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잠깐만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누가 누워있는 겁니까? 뭐야? 아니, 지금 옷이 뭐 다 벗겨진 채로 지금 뭐 눌려있는 것 같은데? 너 발로 툭툭 차는데요? 집단 폭행 뭐 이런 사건인가요? 그러게. 자, 이 집단 구타를 당해 쓰러진 남성은 강도 미수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 석방된 25살 남성 과이마스였습니다. 그를 폭행한 사람들은 같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들이었고요. 근데 뭐 형량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렇다고 해도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원한을 샀었나? 그러게. 이 주민들이 과이마스를 집단 폭행한 이유는 나흘 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마을에서 9살 소녀 아비가일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아비가일이 입고 있던 옷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사라지기 전에 과이마스랑 같이 있었대.
과이마스 그 자식 마약에 찌들어 살더니 그 어린애를 죽인 거야? 가만히 뒀다간 우리 딸한테도 몹쓸 짓을 할지 몰라. 절대로 용서 못해.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그를 찾아가 집단 구타한 것뿐 아니라요. 흉기로 찌르고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산채로 불에 태우려고 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과이마스를 응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무려 500여 명. 어허. 그리고 수많은 주민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과이마스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니 뭐 원망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범인이라는- 밝혀져도 저러면 안 되죠, 사실. 예.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격분해서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죽였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경찰 조사 결과 과이마스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졌지만요. 정말?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과이마스는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깨닫지 못했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에게 사과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목숨을 앗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자를 살해한 마을 주민들. 과연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만족할까요? 그는 복수의 천사인가 악마인가?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예. 아니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 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직접 나서서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